자, 2년 전 악몽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. 12월 들어서 중국 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이른바 코트라가 이런 보고를 했어요. 중국 해관청, 그러니까 세관인데 통관 검사까지 완료한 한국을 향하는 요소 선적을 금지했다, 이런 보고에 따른 건데요. 2021년 10월에도 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정책 때문에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.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가격이 그 당시에 꽤 뛰었고 품절 사태나 매점 매석 사태도 벌어지곤 했습니다. 이번에는 정부도 걱정이 됐는지 이 영상 찍는 오늘 4일 민간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남는 의문은 하나겠죠. 과연 2년 전 요소수 사태가 재발할 거냐, 이런 건데요. 결론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사람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. 우선 9월에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 보고 놀란다, 뭐 이런 속담에 어울리는 일들이 이번만은 아닐 거고 앞으로도 종종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, 이런 거고요. 두 번째, 이 요소라는 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. 하나는 차량용인데 이건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 산화합물에 대한 저감 장치용 요소수입니다.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농업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료를 만들 때 요소를 쓰는 거죠. 근데 비료의 경우에는 요소 자체를, 비료가 그렇습니다만 코팅을 해서 알갱이 형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요소 수용 요소는 오래 보관하게 되면 이게 뭉치기 때문에 요소수를 제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.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차량용의 요소수 사태는 문제가 집중되는 거고 중국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최단 거리니까 시간을 제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을 이제 기업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2년 만에 같은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간 한 일이 뭐냐,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2년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이상 중국산 요소 의존도를 크게 낮춘 적이 있습니다. 60%대까지 낮춘 적이 있었는데 뭐 별일 없으니까 그 위에 다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가장 경제적이니까요. 우리나라도 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석탄에서 이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게 경제성 면에서 중국산이나 해외산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현재도 지금 차량용에 집중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인데요. 자,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? 현재도 3개월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.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다변화해서 수급은 가능합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좀 뛰는 문제는 발생하겠죠. 한마디로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가했던 반도체 소재 규제처럼 파급력이 큰 문제는 아니다. 2년 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당시와 비슷하게 허둥지둥 되는 일들은 없을 거다,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 때문에 경유차 비중이 거의 9%대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.